그래서 이거 기억할 거지? 외워야 돼. 알겠지? 요걸 만류인력 공식이라고 해요. 첫 번째 그 이런 페이지 여기 나와 있지 뭐지? 다시 말할게. 이 G는 이 등호를 만족시키게 하는 비례상수로서 만류인력 상수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물체가 두 물체가 있다고 하면 이 두 물체 사이에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질량 중심과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R이 분모에 있지. R 제곱이. 그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 이게 커지겠지? 맞지? 그러면 이 만류인력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게 맞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거리의 만류인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맞습니까? 거리가 커지면 줄어든다는 뜻이야. 반비례가. 맞지? 만류인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원서가 어때? 맞아 안 맞아? 다시 집중하고. 만류인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아요. 어때? 틀렸어? 맞아? 맞아? 틀렸어? 소신껏 대답해봐. 아닌 것 같다. 너네 커플룩이야? 친해? 커플룩.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당연히 틀렸지, 그지? 틀렸어. 이거 조심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왜? 분명히 이게 커지면 작아져. 맞지? 반비례 같지? 아니지, 근데. 왜? 제곱이 있잖아, 제곱.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하면 틀리면 안 된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틀림 아니야. 그지? 어떻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원사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고 생각할 때 이 두 질량은 뭐겠니? 예를 들어 하나는 내 거, 내 질량. 하나는 누구 거? 지구 거. 엄청나게 크겠지, 하나는. 그지? 지구 거는. 그럼 내 거는 내 질량이 지금 한 72에서 73kg 정도 되거든. 이게 질량이야. 오케이? 킬로그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질량이야. 됐나요? 그렇게 해서 요 곱하면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가 나오고. 쉽게 틀리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구 여기 있지. 나 여기 있지. 그지? 서로 끌어당긴다고 하면, 생각해봐. 그냥 너한테 물어볼까? 집중.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내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클까요? 정답. 이거 되게 잘 틀리는 건데, 지구 엄청 크니까 지구 더 세게 끌어당기는 것 같지, 그지? 아니야. 이렇게 두 물체가 만류인력이 작용한다고 하면 이건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써 작용, 반작용이 뭐냐면 내가 밀면 얘도 밀고 뭐 이런 거 안 돼.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밀고 있는 거 이런 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만류인력도 마찬가지로 뭐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얘가 끌어당기면 똑같은 힘으로 뭐니? 딱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두 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거는 틀리기 쉬운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됐죠? 뭐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지구 표면에서 어떤 질량 M을 갖고 있는 물체가 지구 때문에 끌어당겨지는 힘, 이걸 중력이라고 하는데, 그지? 중력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니? 지 표면에서 지구 중심까지 거리는 상수지. 변하지 않겠지, 그게? 거의 안 변하겠지, 그게? 이거 상수. 그 다음에 지구 질량 상수. 그러니까 누가 끌어당겨주는지, 난지, A인지, B인지, C인지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끌어당겨지는 그 물체의 질량만 비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니 싸잡아서 그냥 상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간단해지는 거야, 시기에. 만류인력인데 지표면에 있는 물체, 질량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G를 뭐라고 하게? 이걸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중학생들이 배웠어. 중력 가속도 이렇게 배우잖아. 뭐 9.8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배웠을 거야. 맞지? 그렇게 된 거고. G라고 쓰는 이유는 뭐다? 중력이 영어로 뭐니? 그래비티. 오, 잘했어. 발음 좋다. 그지? 그래비티. 그러니까 그 이니셜 첫 글자를 따서 G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알고 쓰면 돼요. 보통은 이 방금 중력 가속도라고 하잖아요. 가속도 일반적으로는 엑셀러레이션, 엑셀레이터 있지, 그지?
acceleration에서 A라고 표현하기 맞아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힘이거든. 그래서 MA라고 표현하기 맞는데 중력에서만은 딱 특징적인 가속도가 있잖아. 그지? 이게 9.8이야. 또는 어떤 문제풀이 쉽게 만들기 위해서 10m/s 제곱 이렇게 줄 수도 있고 9.8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문제마다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얘는 딱 특징적인 어떤 가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표현합니다. 계산하기 전에.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쪽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한 20분만 집중해줘. 그리고 쉬는 시간 이거에 또 할게. 잘 봐. 중력. 뭔지는 내가 설명했지. 중력이 뭔지. 맞지? 중력은 만류력 한 종류다. 맞지? 그 다음에 지구와 물체 사이 작용하는 힘인데 지구와 물체 사이 나처럼 좀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맞아. 지구의 지표면에서 있는 물체와 지구 사이 작용하는 힘이라고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이 물체와 지구 사이 거리가 뭐니? 지구의 반지름보다 점점 커지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딱 붙어있으면 지구 반지름 딱 거리인데 좀 커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R이 바뀔 거 아니야? 안 그래?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상수가 아니라고. 그때는 중력 가속도 상수가 안 된다고. 멀리 있으면. 지표면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보통은 내가 배울 때는 지상 한 10km 안쪽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 중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리에 따라 뭐 명확히 달라지긴 합니다. 누나가 알겠지? 거리가 멀어지면 뭐라고? 줄어든다고. 당기는 힘이. 맞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 특징 볼게. 이 특징에서 문제 하나 맞추고 가야 됩니다. 시험에서.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맞니? 맞지? 서로 방향이야. 서로 방향.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건 지구 중심 방향 맞지? 인정? 좋아. 두 번째, 중력은 서로 떨어져 있어서 작용하니? 힘 중에는 붙어 있어야 작용하는 힘이 있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작용을 하는 힘이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미는 건 붙어야지 이렇게 작용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서 작용할 수 있는 건 작용품이야. 뭔지 알지?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 싶어서 그런 거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 떨어져. 어떤 길을 가지고 으아! 하고 막 쓰러지고 그러지 않잖아. 그지? 뭔 말인지 알지? 붙어야 작용하는 힘이고.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힘이 만류력이 있어요. 그럼 또 뭐가 있게? 자기력이 있어. 또 뭐가 있게?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들끼리 작용하는 전기력이 있어. 얘 셋 다 뭐 어떻게? 대표적인 힘 세 개인데 셋 다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맞지? 가서 나도 쭉 가고 밀려나가면 북한하잖아. 그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요거 세 번째, 중력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자, 이거 보면 돼. 자, M이 커지면 커질수록 F도 커지겠지? 인정? 맞지? 그걸 뭐라고? 글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중력의 크기, F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 M에 비례한다. M이 커지면, M이 2배 되면 이 중력도 2배가 되는 거야. 맞지? 3배 되면 3배 되는 거야. 맞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구 또는 천체의 질량이 비례하겠지. 근데 지구의 질량은 안 바뀌고 지구가 피트니스 다니는 거 살을 떼니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이 지구는 상수야. 상수 무슨 뜻인지 알지? 콘스턴트. 변하지 않는 어떤 특정 값. 자, 그 다음 중력 크기는 지구와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맞지? 거리의 반비례한데 이렇게 나온다고 틀렸다고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이거 체크해주세요. 빨간 펜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와 중력.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쭉 읊어볼게요. 물체의 작용을 중력 크기를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까 내 질량이 얼마? 73이라고 할게. 여기 좀 가서 73이야. 73이야. 질량이야. 우리 질량 잴 수 있어. 체중계가 올라가면 체중계가 나이 뭘 느끼게? 잘생김? 이런 거 말고 뭐? 무게를 느껴. 맞아. 무게를 느끼는 거야. 무게를 느끼고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치? 숫자 보여주지. 73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응? 무게를 느끼고 잘 드러나야 된다. 무게를 느끼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체중계는 질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잘 봐야 돼요. 중력 F는 mg라고 했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밑에 체중계가 있으면 여기 올라가면 체중계는 뭘 느끼는 거냐면 내가 질량이 있고 지구가 당기고 있으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을 느끼는 거야.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을 요거 전체를 느끼는 거야. 체중계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게. 몸무게 할 때 그 무게야. 됐지? 그리고 그 무게 mg 값을 느꼈어. 그 다음에 몸무게는 되게 복잡한 값이거든. 그걸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몸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그 값을 g로 나누면 뭐가 돼? 질량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얘는 한번 더 쳐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이 체중계가. 뭔 말인지 알겠지? 몸무게를 느낀 다음에 그 값을 g로 나눠서 뭘 보여주고 있다? 질량, m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몸무게와 질량은 명확히 다른 의미다. 그지? 질량은 이 m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물체에 대해서는 고유의 값이야, 고유가. 근데 mg는 뭐야? 몸무게로 하는데 이건 고유의 값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몸무게가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적게 먹고 이건 떠나서 이제 북극하고 그 적도에 있을 때 내 몸무게 달라져요. 어디가 더 무겁게? 극쪽에서 더 무거워요. 북극 쪽에서.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완전 동그란 게 아닌데 이렇게 약간 타원형이거든. 그러면 지구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북극은 짧고 거리가 적도는 멀 거란 말이야. 아까 말했죠. R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는 거야. 적도 쪽이 좀 약간 부풀어 올라있다고 생각하면 돼. 지구는. 실제로 그래. 오케이? 그래서 내 몸무게라고 하면 극쪽이 더 크고 R이 작으니까. 그지? 적도 쪽이 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좀 써야 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내가 발음 좀 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조선부주에 이제 임플란트 방금 이렇게 박아놓고 뿌리만 있거든. 그래서 발음 좀 세는데 그렇죠. 계속 입만 보지 말고 불편하니까. 알겠지? 요 정도는 들을만 하지? 딕션 괜찮지? 이렇게 계속 할게요. 자, 이렇게 된다고.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설명이 그겁니다. 자, 다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 이 힘 크기 자체를 뭐라고? mg 자체를 무게라고 하는 거야. 몸무게. 그리고 그 질량은 또 다른 의미라고 해요. 그냥 순수한 m이라고. 지표 부분에서 봐봐. 질량이 1kg, m의 1배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뭐라고 했어? 9.8이라고 측정할 수 있어.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뭘 할 수 있어? g를 알 수 있지. 이제 g 값이 얼마야? 1 곱하기 g가 9.8이니까 g는 얼마? 9.8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일반적 중력은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생기게 돼. 작아지고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게? 작아집니다.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어지잖아. R이 커지잖아. 그지? 그럼 R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중력도 그렇다. 만율이기 때문에 만율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서수형 같은 데서도 그렇게 설명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또 빙하의 이동에 이거 샬라샬라 돼 있는데 요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 조금만 예민하게 보면 지금 똑같은 뭘까? 저기 말리포 근처에 그지? 말리포 있잖아. 대산이 아니고 태안 말리포 그 말리포에 예를 들어 아기고민 둘리가 있는 큰 빙하가 왔다고 하자. 그 뭐지? 약간 내가 거기 있었는데 그 빙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나와 질량체들이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살짝 달라지지 않겠니? 그 빙하가 가까우면 그쪽으로 살짝 당겨질 거 아니야. 안 그래? 살짝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지표면에서는 무조건 9.8이 아니라 그건 평균값이야. 평균값. 9.8은. 가속도가. 그지? 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예시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되고 지금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겁니다.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중력 예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뭐 하면 되냐면, 이거 중력 때문에 뭐 떨어지는 거. 그지? 그런 거 찾으면 돼. 근데 그거하고 다른 어떤 내용이 나오는 그건 예시가 아니야. 제외되는 거야. 맞지? 보면, 낙엽 어때? 낙엽. 내려오지. 안 올라가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폭포수도 내려오지. 올라가면 진짜 무서운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건축 현장 수직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생각해봐. 이 5층 건물을 지을 때도 정확하게 중력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올려야 될 거 아니야. 한 층 한 층. 그지? 근데 너네 막 중력 에스컬레이터 이런 데 보면 막 25층 뭐 이렇지 않나? 30층? 그지? 올라가다 보면 살짝 꺾일 수도 있을 거야. 그지? 그걸 막 전문 장비를 또 뭐 여러 가지 장비로 이렇게 수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쉽게 그 수직을 확인할 수 있어. 왜? 어떻게? 건물을 올리면서 한 층 한 층 올리면서 너네 그런 거 알지? 건물의 주변에 있는 큰 철봉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저쪽 다니고 하잖아요. 건물 지을 때 그걸 뭐라고 하지? 되게 어려운 수준 높은 표현인데 비계라고 합니다. 비계. 그 비계라고 합니다. 됐죠? 그 비계에 10층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비계 끝에 좀 약간 무거운 한 5kg 되는 이렇게 쇳덩어리 있거든. 쇳덩어리를 천천히 내려봐. 내려갔을 때 내리는 줄이 있겠지, 그지? 그리고 건물 벽이 있겠지, 그지? 그게 수평이 돼야지. 이 내려갔을 때 반드시 얘는 뭐니? 어디로 가 있겠니? 이 추는 어디로 가 있겠니? 지구가 땡기는 딱 그 방향으로 딱 멈춰 있겠지. 그러면 이 건물도 정확하게 그거 수평이 돼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수직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 아닐까? 너만 정했지. 다른 것도 전문 장비 필요 없다. 100층을 지어도 그냥 수직추만 있으면 그게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예시야? 이것도 중력의 예시지. 중력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이다. 예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지? 됐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는 물리를 배우기 위해서, 물리를 배울 때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 처음에 배웠었잖아요. 단위, 뭐, 측정,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이제 기본 단위 중에서 이런 게 있지. 거리 단위 미터. 맞지? 시간 단위는 뭐지? 초, 세컨. 초지. 이건 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질량 단위는 뭐지? 네. 이제 나눠지지. 어떻게? 그램이야, 킬로그램이야? 정답. 킬로그램입니다. 그램 아닙니다. 킬로그램 기본 단위야, 기본 단위. 이런 거 알아둬야 돼. 이런 기본 단위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 뭐 운동, 어떤 물질 운동한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시작 지점의 약속이 뭐냐? 뭐라고 적혔어? 이동거리하고 변이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렇게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간단해. 이 그림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문제에서도 꽤 많이 나올 거야, 이 그림. 근데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을 갔는데 흉흉흉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지? 어쨌든 시작과 공통점은 어떻게 가든 공통점은 시작 지점과 끝 지점 같다는 공통점이 있지. 이제 차이점은 뭐야? 그 가기 위한 경로 또는 갈 때의 거리가 다르지. 그지? 그래서 시작점 끝점을 고려하되 거리 전체 이동 거리만 따지는 걸 뭐라고 하냐? 이동 거리라고 표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동하는 전체야. 됐지? 이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을 하자. 이동 거리 누가 제일 크게 보니? 그렇지, 3번. 3번이 좀 펼쳐보면 제일 길게 뜨이지. 그렇지? 이동 거리는 이렇게 시작 끝점은 같지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얘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시작점으로부터 끝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치자고, 오케이? 이동을 했다고 쳤을 때 뭐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여기 나와있지. 요 용어를 좀 알아두세요. 변위라고 하는 거는 중간 과정에 관심이 없어요. 변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작과 끝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변이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지점으로부터 잘 들어봐. 현진아, 잘 들어봐. 시작 지점으로부터 끝 지점까지의 거리 크기. 그러니까 이거 말고 직선 거리. 됐지? 직선 거리 크기와
크기와 뭐 더하기 방향까지 고려하는 게 뭐다? 변이야. 그러니까 같은 크기인데 이렇게 돼 있는 변이하고 이렇게 돼 있는 변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크기와 방향까지 고려한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 변위라고 한다. 변이하고 이동거리는 크기는 같을 수 있지. 됐지? 근데 변이는 방향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이는 본질적으로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그냥 그 이동하는데 빠르기만 따지는 속력과 이동하는데 빠르기와 방향까지 따지는 속도를 배우고요. 이 속도에서 뭐가 또 파생되냐면 이 속도를 가지고 속도가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멈춰있다 점점 빠르게 이동하려고 하면 엑셀레이터 밟아야 되잖아. 운전하는 아저씨가. 그지? 엑셀레이터 밟는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운동 방향으로 힘을 더 밀어준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니? 자, 속도가 변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 힘. 아까 F는 뭐라고? M 뭐? G라고 되어 있었는데 M 그 이전에 뭐라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A라고 한다고 했지. 그지? F 이퀄 M, A 기억나? 듣니? A가 뭐? 가속도라고 했지. 그지? 힘이 0이 아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는 것이고 가속도가 뭘 뜻하는 건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속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가속도가 있다. 가속도가 0이라 A가 0이라고 하는 건 뭐니? 속도의 변화가 없다. 너무 많은 정보가 좀 들어가거든요.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일정하게 운동을 한다. 일정하게 빠르게 한다. 이 뜻이야. A가 0이면 일정하게 빠르게.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되겠지? 치고 자, 핸드폰 놔두고 다시 얘기하잖아. 이쪽 내용이 어려워요. 문제 푸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야.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야 될 수 있어요. 내가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 푸는 거 보여주는 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거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닌 것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동거리와 범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요. 약속을. 알겠지, 현준아? 현준아? 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빠르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빠르기. 영어로 빠르기를 뭐라고 하지, 단어가? 와우. 바로 네. velocity. 이거밖에 없나? 더 일반적인 용어가 있는데? speed.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근데 이게 크게 조금은 다른 의미야. 이 스피드라고 하는 건 그냥 빨리 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벨로시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빠르긴 빠르긴데 방향까지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도. 그다음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방향 상관없이 순수하게 빠른 정도만 나타내는 걸 속력이다. 알겠니? 여러분 이건 집중 안 하면 이거 놓칩니다 무조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쫙 정보인데 중간에 딱 빠지잖아. 그럼 이거 빠진 것만 틀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그 뒤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집중해. 논리학이다. 논리는 논리학이기 때문에 약속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속도와 속력 약간 다르다고. 얘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 얘는 그런 거 없다고. 그냥 단순하게 다르다. 누굴 더 많이 쓸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쪽을 더 많이 씁니다. 속도를 더 많이 쓴다라는 거 좀 알아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버스 운전하는 아저씨 또는 나 올 때 나 운전하는 나 이 사람들은 빠르기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항문을 할 때는 빠르기와 방향을 동시에 봐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하면 돼요.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속력은 이제 계산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 단순히 빠르기만 나타내면 되니까 전체 이동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속력 또는 앞에 평균이라고 붙이면 돼요. 평균 속력. 그러면 평균 속력. 전체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 나눈 걸 평균 속력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학원에서 왔죠. 학원에서 여기 1플러스 학원까지 오는 데는 고속도로에서 좀 더 빨랐을 거고, 그지?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마트 지나고 이럴 때 좀 느렸겠지. 천천히 왔겠지, 아무래도, 그지? 시간대에 따라서 빠르기가 많이 달라지지, 맞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의 빠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순간 속력이라고 얘기해요. 특정 시간 빠르기. 그리고 전체에 대한 빠르기는 평균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속력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말을 해요. 오케이? 순간 속력, 평균 속력 이렇게 구분돼요. 마찬가지야. 속도는 어떻게 표현되는데, 현준아? 속도는 뭐라고? 뭐분의 뭐? 뭘로 나눠야 돼? 어쨌든 시간으로 나눌 거야. 근데 뭘? 변이를. 속도는 변이를. 그지?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고. 속도는 여러분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좀 보자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내가 좀 빨라. 달리기가. 너네 나이 때는 13초 정도? 이 정도? 12초 때는 거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빨라. 그 정도 빠른 거 아니야? 맞죠? 근데 100m를 내가 완전 에너지 부스터 약을 먹고 100m를 10초 만에 갔다 와야 돼. 10S는 세컨드 초야. 그치? 10초 만에 갔다 와자. 그럼 나의 빠르기가 어떻게 돼? 속력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되지. 맞지? 100m 이동할 때. 또 이거 얼마야 이거? 10m/s.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전체 이동거리, 전체 시간을 나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미터/s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 미터/s라고 하는 게 항상 분모에는 이 단위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그 말은 뭐냐면 1초마다에는 요만큼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만 알겠지? 오케이. 결국은 전체 이동거리 또는 전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다는 뭘 뜻한다? 1초 만에 이동하는 거리 또는 변이 이 뜻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의미를 이어나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속도도 이렇게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이것도 특정 시각의 소위 어떤 속도를 순간 속도라고 하고, 전체 이동하는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평균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운동을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제 이 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뭐냐면 등 속도 운동이라고 되어 있지. 첫 번째 운동 중에서 우리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세 가지였어. 등 속도 운동은 뭐냐? 봐봐. 어렵다. 잘 들어봐. 등 속도 운동. 내가 시대, 지우개를 내가지고 아주 일정한 빠르기로 뿅뿅뿅뿅 돌린다고 하죠. 그럼 이 지우개는 등 속도, 등은 같은 뜻인데 등 속도 운동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답! 아니지. 등 속도 운동이 아니야. 빠르기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이 지우개 운동은, 회전 운동은 등속역 운동 맞아. 등속역 운동은 맞지만은 얘가 지우개 어떻게? 갈 때 계속 진행되는 방향이 어떻게 돼? 달라지고 있지, 이제. 아까 변이가 뭐였어? 속도가 뭐였어? 그냥 이동하는 빠르기 크기만이 아니고 뭐도 포함된다고? 방향도 포함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일정한 빠르기로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 건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같으려면 뭐야? 등속도가 되면 어떻게 돼? 빠르기도 일정하고 뭐도 일정해야 돼? 방향. 정답! 잘했어. 이걸 하려고 이렇게 설명한 거야. 방향도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등속도 운동은 어떤 운동? 조금 더 설명하면 등속에 뭐 해야 돼? 직선으로 운동해야 되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
절대 이렇게 가서는 절대 등속도 운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헤어핀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무슨 말이지? 쫙! 한 방향으로 가야지. 그리고 또 빠르게 일정해야지. 그때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또 배워야 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지.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려진 그래프를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올 거냐 하면 몇 가지? 네, 세 가지요. 맞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중학생 때 되게 비슷한 걸 봤어요. 다 한글로 적었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컸잖아. 늙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대표 문자로 이렇게 영어 문자로 표시를 해볼게. 첫 번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의역이 x값이 시간, 타임이야.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속도 그래. 이걸 AT 그래프라고 한다. AT 그래프. 그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 그래프, VT 그래프.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동 거리 또는 변의 그래프, ST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됐니? 이 세 가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문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아진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막혀. 계속 문제 막혀 있어. 아니 내가 기억에 의존해서 맞출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문제는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찍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물리문제의 특징이 뭐냐? 수학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아는데 시작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혀. 그럼 어떻게 되냐? 수학 시험 칠 때 그런 경우 없었니?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이 나는 조금 보고 있는데 10분 지나 20분 지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시간이 워프한 거야. 학교 시험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짧은 시간에 딱 되게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를 꽤 보여줄 거예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계속 보여줄 건데 그걸 좀 받아들이라고 스스로 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생님? 정답, 눈치가 매우 빠르군요. 이제 VT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 알아두세요. 네? 자, 이 시작계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A가 0이지. 그지?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에서 이 그래프는 뾰 이렇게 안 나타나. A가 0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계속 A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이 안 된다는 건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떤 속도, 처음에 속도에 있었으면 이렇게 일정하게 수평으로 그려져야 돼. 처음 속도를 보통 0초미터의 속도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V0라고 얘기합니다. V0. 얘들아 보이지? 마음으로 봐. 잘 안 보이네. 그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초에 2m 갔습니다. 그 다음 1초에 또 2m 가겠지. 등속 운동이면. 그지? 1초에 또 2m 가. 그러니까 같은 시간마다 이동거리 증가가 어때? 똑같이 일정하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니? 같은 시간 띵띵띵에 올라가는 게 이 올라가는 양이 똑같다. 이동거리가. 뭔 말인지 알겠지? 결국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잘 봐. 아까 속도는 뭐라고 했어? 속도는 어떻게 한다고?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뭘로? 시간을 나누는 거라고 했지. 맞지?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니? 중학생 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속시 이런 거 있지.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 이거 이 뜻이야. 같은 거야. 됐니? 근데 봐봐.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서 봐. 여기서 보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y = ax 더하기 b 이런 거 배웠지, 그치? 직선의 방정식 배웠으면 알겠지만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뭐지? 델타 x분의 델타 y야. x가 변화량에 따라서 y가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야. 그치? 자, 이 ST 그래프 기울기는 이거 뭐니? 이게 시간이 변하지, 델타 t. 이건 뭐야? 이동거리의 변화지, 델타 s. 맞지? 이게 뭐니? 이게 속도가 되는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s는 뭐라고?
이 그래프로 봤을 때 기울기인데, 그지?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속도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 뭐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이런 물리적인 의미, 그래프에 있는 의미, 이런 거를 스스로 딱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인데 더 느린 운동은 어떻게 되겠니?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기울기가 낮을 거야. 맞지? 더 훨씬 빠른 운동은 뭐니?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매우 높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 속도의 비율 몇 대 몇, 2대 3이니, 3대 5니, 이런 식으로 다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어. 넘어갈게. 자,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유낙하 운동. 이게 뭔지를 보자고.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두 번째로 이제 배우는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가속도와 개념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자유낙하 운동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보시겠지? 그래서 잡고 있지. 얘 지금 움직이고 있어. 정지해 있지. 정지해 있는 물체를 놨을 때 중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떨어지는 운동. 기분 나쁘니? 괜찮아? 내가 찍어줄 거야. 알겠지? 자유롭게 떨어지는 운동 뭐라고 한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떨어질 때 얘 지금 중력이 끌어당겨지거든요. 중력은 뭐라고? F 이퀄 mg지. 그지? 그때 가속도 얼마야? g지. g. 떨어질 때 g가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지.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 이유지. 그러니까 일정한 중력 가속도로 그 중력 방향으로 쭉 점점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이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낙하 운동의 기준점보다 시작할 때 속력이 얼마? 0이라는 거야. 시작할 때 속력이 0이 아니면 돼? 안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밑으로 던졌어. 이건 뭐야? 자유낙하 운동? 아닌 거야. 위로 올렸어. 올라갔다 내려오지, 그지? 자유낙하 운동? 아닌 거야.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돼야지만 자유낙하 운동이야. 뭔지 알겠지? 처음 속력이 0이며 중력 가속도 g에 의해서 점차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이거를 자유낙하 운동이라 한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가속도 개념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속도는 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속도가 일정한 게 등속 운동하냐. 아까 배웠잖아요. 근데 일정하지 않고 점점 속력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속력이 느려지면 이건 뭐란다? 이건 가속도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속력이 더할 가짜지. 가속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속력이 빨라진다는 뜻이거든. 근데 일종의 마이너스 가속이 되면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속력이 점점 빨라져. 가속도지.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는 차가 점점 속력이 느려지지. 그지? 이건 감속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뭐야? 속력이 변한 거야. 맞지? 속력이 변할 때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 또는 가속도 A가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속도를 어떻게 약속하는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속력이 변하는 정도를 가속도로 하거든. 근데 항상 기준이 뭐야? 시간이야, 시간. 1초마다 속력이 얼마큼 변하냐. 그 가속도로 하기 때문에 속력 변화량을 전체 걸린 시간 나누면 아까 뭐라고 했어? 이러면 1초당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까 내가. 그지? 마찬가지야.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1초당 속력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거든. 이걸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한다. 1초당 속도의 변화. 예를 들어서 처음에 0초일 때 속도가 0이었어. 1초일 때 속도가 1이야. 2초일 때 속도가 2야. 3초일 때 속도가 3이야. 됐지? 이러면 뭐니? 1초당 속도의 변화가 어때? 변화의 크기가 일정하지, 그지? 일정하지? 맞지? 그럼 이걸 무슨 운동이라 할 수 있어? 등 가속도 운동. 같은 등자를 써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해서 등 가속도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웁니다. 등 가속도 운동 배우고요. 뭐는 안 배워? 뭐 안 배우게? 가속도로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는 운동 안 해. 이거 계산도 못 배워.
되게 복잡해지.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딱 규칙이 있잖아. 그치? 그 규칙에 따라서 뭔가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건 배워요.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야. 등가속도.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속도의 변화량은 다른 표현으로는 최종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변화량이야. 그지? 나중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게 속도의 변화량. 다른 말로, 교양 있는 말로 델타 V라고 한다. V가 속도고, 델타는 변화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거 시간의 변화를 또 델타 T라고 하는데요. 그, 처음과 나중에 걸리는 시간 변화를 델타 T라고 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요걸 이제 문자로는 이 가속도는 어떻게 마지막 속도에서 처음 속도로 뺀 거를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이걸 가속도라고 얘기하고요. 잘 듣고 있니? 응? 됐니? 가속도를 얘기하고 또 물리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자,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이 속도의 단위를 뭐게? 1초마다 몇 미터 가는가 이거야. 미터 퍼 세크라고 해. 그니? 밑에 있는 시간의 단위를 뭐게? 초지. 그지? 그러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뭐가 되게? 미터 퍼 분모.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니? 어우 중요합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뭐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는 거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한테 필요해요. 자, 그 다음 1번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점점 속력이 증가하고요.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다 반대면 속력이 점점 줄어들겠지.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긴 이거 좀 내용이 많은 내용이라서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이걸 설명할게. 아주 중요한 거야. 잠깐 한 5분만 초집중 해줘. 알겠지? 괜찮아.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세 가지. 그려볼게. 아까 이거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었고 가속도 일정하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AT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고 이렇게 되겠지. 일정해. 등가속도 운동 AT 그래프 이렇게 돼. 맞지? 그러면 VT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얘기할게.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0초일 때 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속력이 있었다 하자. V제로를 여기 있다고 하자. 처음 속력. 그리고 이 가속도 이게 플러스 값이 하나 되면 속력이 점점 빨라졌다고 할게. 어떻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직선이야? 같은 시간 속력이 같은 양만큼 늘어나야지 등 가속도란 말이야. 같은 시간에 속력이 변화량이 일정해요. 속도 변화량이 같은 시간 일정한 게 등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알겠니? 이렇게 봐서 직선이 됩니다. VT 그래프가 Y 절편에 있을 수 있고 또는 0부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정지에 있는 물체가 등 가속도 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0초부터 따다다다다다 t초까지 운동했다라고 치자.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먼저 얘기해 줄게. ST 그래프는 등가속 운동에서 뭐가 되냐면 잘 봐. 요런 그래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는 2차 함수 딱 배울 때네. 2차 함수 최대 최소값 했잖아. 시험. 나왔지 이번에. 맞지? 그지? 2차 함수의 모양이 어때?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이지. 맞지?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중에서 이 원점보다 좀 더 지나간 일부의 곡선 그래프가 되는 거야. 2차 함수에서. 항상 그렇게 돼. 뭐가? 등가속도 운동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건 너무 이렇게 새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ST 그래프 다 이유가 있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속도를 알고 싶어. 속도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시간 t 때
속도 Vt가 아까 시간 t 때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 잘 봐. 시작할 때 V제곱 있었지. 여기에다가 시간 t 때 속도는 요 값이지. 요 값. 그지? 요 값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봐봐. 요 V제로잖아. V제로 요걸 더하면 되지. 맞지? 그러면 시간 t에서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이 값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 운동의 가속도는 A라고 했지? 맞지? 맞지? 이 가속도가 뭐냐면 델타 T분의 델타 V 아니야? 안 그래? 가속도가 델타 T분의 델타 V 맞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 가속도를 활용해서 이 시간은 이 T잖아. 이 시간이 T잖아. 요걸 델타 V라고 할게. 이 값을 보고 있지? 그럼 봐. T분의 델타 V가 우리가 알고 있는 A란 말이야. A.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 T일 때의 그때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건 뭐야? 이거에 이거 더하면 된다고 했지? 이거는 뭐야? V0잖아. 이 V0가. 맞지? 직사각형 높이. 맞지? 그러면 이 델타 V는 뭐야? 델타 V는 T가 이쪽 올라가면 되지. AT지, AT. 맞지? 그러니까 V0에 이 델타 V를 더하면 되는데 그게 뭐다? AT다. 이렇게 하나의 식이 나옵니다. T 시간일 때의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맞지? 등가속도 운동에서 V는 V0 더하기 AT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알겠지? 두 번째, 더 복잡한 식입니다. 잘 봐.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야. 근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옳다 그러다가 스스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야. 외우기 가면 어떻게 돼?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르고 하다가 틀리고 이럴 수 있다고.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고. 공부를 너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볼게. 아까 VT 그래프가 있다 치자. 예를 들어 등속 운동이라 하자. V라는 속도가 있을 때 이렇게 쭉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럼 이 시간이 T라고 하고 이 값은 V라고 하자. 중학생 때 뭐 배웠다고? 거리는 뭐가? 속도, 속력 곱하기 시간 배웠다고 했지? 봐봐. 이 V가 뭐야? 속도지. 이 T가 뭐야? 시간이지. 이 곱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 우리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다? 면적이지. 직사각형 면적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VT 이걸 좀 일반화해서 해석하면 뭐냐? VT 그래프에서 RM 면적은 뭐다? 이동거리 또는 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됐니? RM 면적은 이동거리다. 오케이? 요거를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여기 적용을 해볼까? 적용. 어떻게? 그러면 이런 운동에서는 0초부터 t초까지 0초부터 t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뭐가 되니? 이 직사각형 넓이와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대로 해보자고. 자, 이 직사각형 넓이 쉽습니다. V0의 t야. 맞지? V0 t라고 적을게. 더하기 이 직각삼각형 넓이 해야 되지, 이제. 그치? 아까 델타 V가 뭐라고 했지? AT 기억나? AT. 그치? 그럼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아랫변의 길이는 t고요. 그 다음에 요 델타 V는 AT입니다. 맞지? 그럼 어떻게 돼? t 곱하기 AT 제곱이 되는 거야.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V제곱지. 이게 뭐다? 전체 이동거리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 됐나요? 자, 이 두 공식에 일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건 속도 구하기, 이건 이동거리 구하기지. 근데 속도와 이동거리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어? 시간이 필요한 거야. 맞지? 시간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지.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시간을 안 주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이건 무용지물이야. 맞지? 이 식들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강력한 부분, 좀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시간을 안 주면
시간 안 줬을 때도 뭔가 다른 물리량, 뭐 이동거리나 가속도나 이런 거 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너네 이거 요 최근에 배우고 있지 않니? 연리 2차 방정식이에요.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인데 1차식은 한 미지수, 변수라고 해야지. 한 변수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 2차식에 적용하면 이건 뭐니? 2차 방정식이 되고 그때 근을 구하고 뭐 이런 거 배울 거야 지금. 딱 그 진도 정도 됐을 거야 수학이. 맞지? 비슷해. 얘 1차식, 요 2차식 인정? 제곱이잖아. 그지? T에 맞아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게 마지막이야. 오늘 내용 마지막. T도 정리해서 어떻게 해볼까? 봐봐. 넘기고 A로 나누면 돼. 그럼 T는 어떻게 되냐 하면 V 빼로 빼기 V0를 A로 나누면 T. 인정? 됐지? 그럼 이걸 어디? 여기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 응? 여기 집어넣으면 C가 어떻게 되는데 S는 V0에 T가 얼마야? A분의 V 빼기 V0. 맞지? 더하기 2분의 1A에 T의 제곱이지. 그러면 A 제곱분의 V 제곱 빼기 2V V0 더하기 V0 제곱 이렇게 되잖아. 제곱했어. 뭔지 알지 내가? 설마 모르는 거 아니지? 완전 제곱. 그지? V 빼기 V0의 완전 제곱. 맞지? 이렇게 되지? 그럼 정리해보면 요 A 하나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 2가 있네. 그러면 2A로 통분하면 어떻게 돼? 얘 2 해주려면 여기도 2가 곱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2V0V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빼기에 2V0 제곱이 되고요. 쭉 이쪽으로 여기 2A 되겠지. 분모.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거는 더하기고 더하기 V0 빼기 2V0 더하기 V0의 제곱. 이렇게 정리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확 정리해보면 이거하고 같은 거지. 더하기 빼기. 없어지지? 그리고 요거하고 보니까 빼기 2고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이지. 남은 게. 빼기 1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V제곱 빼기 1V0 제곱에 2에 이렇게 되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라고? S라고. 이 시간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2A를 여기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공식이 하나 나와. 여기에 뭐가 없어? 시간이 없지. 응? 그래서 어떤 속력이나 뭐 이동거리를 알고 뭐 다른 물리량을 구할 때 시간 없이도 구할 수 있다. 이 식으로 적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겠지? 그걸 받아들이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 등속도 운동부터 등가속도 운동까지 식들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몇 개 나왔어 지금? 3개 나왔지. 이 3개를 스스로 되게 어렵다 이거. 미션 임파서블이야. 스스로 이면지 같은 거 딱 들고 괜히 지금 동생이 있니?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엄마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너 표정 왜 그래? 왜 이러니? 어디에서? 다시 말해서 아직 안 배운 사람한테 엄마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엄마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지. 왜 무서워? 엄마 배우는 거야? 너 저거 하는 거야? 아직 안 배운 사람한테 이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내가 할 수 없으면 나는 문제에서 제대로 적용을 못해요. 그러면 괜히 뭐라고 하냐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과학의 물리가 필요한가요? 꼭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 보면 뭐니? 공부를 안 해서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야. 필요해요. 뭐 그 다음 걸 배우려고 하면 이 기초했어요. 그 다음 걸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인드가 필요하다.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뜻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정리해서 이거 첫 번째 공식 S 이퀄 V0T 더하기 2분의 AT죠. 세 번째 이 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게 뭔데? 2는 2야. A는 뭔데? 가속도야. S는 뭐야? 이동거리야. 맞지? 그리고 여기는 V는 뭐야? 시간이 T일 때 최종 속력이야. 최종 속력 V는.
V0는 뭐야? 아까 계속 뭐였어? 시간 0초일 때 시작하는 공격. 시작하는 공격을 다른 말로 초속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첫 번째, 최초의 성공이에요. 초속. 됐니?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씩을 딱 정리해서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VT 그래프 중요한 VT이지. 이렇게 아래는 저기 이동거리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 델타 V를 표현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겠니?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게 여러분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수업은 이거 마무리함과 동시에 문제를 좀 보여줄 거예요. 풀어내는 방법을. 처음에는 좀 버벅됩니다 원래. 알겠죠? 보여줄 건데 잘 집중해야 된다. 아니면 혼자 할 때는 아마 이 논리학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여줄 때니까 그걸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숙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 복습과 함께 그 뒤에 있는 도제 문제 뭐만 하면 돼. 지금 등가속도 운동 공식까지만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봐볼게. 한번 좀 고생을 해보세요. 좀 고생을 해보세요. 7번에 별표면 천하. 이건 내가 다음에 설명해 줄 거야. 7번 문제 별표. 그 외에 15번까지 한번 전체 다 해봐. 고생해봐. 그리고 같이 차근차근 이 문제들 중에 한 3분의 1 이상 그 해석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 같이 할 거야. 같이 하고도 다른 것도 좀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그 남은 시간에는 좀 일찍 보내줄까? 시험 좀 첫날이다. 일찍 보내주세요. 오늘만. 다음 주부터는 적어도 4시 반, 그러니까 테스트 끝나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일찍 보내줄까? 오늘만.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내가 이 단어를 마무리할 거고 문제 풀이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문제 푸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때 테스트를 할게. 오늘 테스트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니? 무슨 종점 필요한지 수업이 끝났다는 종입니다. 맞지?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도 됩니다.